자, 이번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 오전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격앙된 목소리로 또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 국제무대 비속어 논란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현장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죠.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국가에서도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DJ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비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민주당의 역으로 제안한 부분들도 있었죠.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연설이요? 일단 국면에 대한 그 위기감을 많이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 그 여당의 강경한 분위기 이것을 고스란히 날것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야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얘기고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네. 얘기는 아니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안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민생경제협의체 또는 영수회담 이런 형태의 어쨌든 여야의 민생을 주제로 한 만남이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국익에 저해하는 행보로 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 측은 인정을 안 할 텐데 글쎄요, 지금 톤이 셌다고 보세요? 아니면 나올만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미흡했다. 이건 중론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중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인정보다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좀 미흡했던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공세적 입장에서 야당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기 짝이 없다라고 예. 하는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 언급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한 가지 이렇게 예상 재현을 한다면 조만간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처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고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사실 국정감사 안에서도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 여야의 정치적 대치와 대립 상황이. 그래서 조만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른바 영수회담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여야의 정쟁을 어떻게 톤다운 시킬지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위에서 근데 풀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사람이 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여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회 안에서 민주당과 타협이라든가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당대표의 어떤 위기 상황과 동반돼서 지금 이 상황을 국회나 국정의회 이런 상황을 강대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하고 상생의 국회, 상생의 정치로 가는 그런 해법을 내놓아야 할 타이밍이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진석 위원장 연설 가운데 민주당이 발끈했던 부분은 이 외교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 보냈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대표를 박 전 대통령에 비교한 것이 민주당을 상당히 자극했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입으로는 민생, 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예. 여야가 똑같이 외쳤지만 지금 보면은 여당은 국정 리스크에 빠졌습니다. 네네. 지지율이 뭐 바닥을 계속 치고 있고 야당은 사법 리스크에 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서로가 좀 적대적 공생을 하는 거 아니냐. 예. 강대 강의 대치는 결국은 소위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낳을 거고 예. 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사실은 지금 중도층 눈치 볼 게 없는 게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가 없으니까 중도층 눈치 안 보고 서로 국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게 되고 지지층 결집에 가장 좋은 거는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하는 것은 강대강 대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계속 며칠 동안 내용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날이 너무 서 있어요. 예. 근데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물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저성장, 수출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들은 눈에 좀 보이지 않는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누가 민생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고 또 입법을 하느냐 이런 싸움으로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국민들 또 여야 싸우는 것도 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영수회담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면 될 거다. 근데 1, 2주 사이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당의 내용 사태가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처분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되고 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강대강의 대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연말쯤 가서 저는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자신의 최측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로부터 수억 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돼서 구속됐죠. 이 대표의 대여 공세가 자칫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위기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면 돌파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예. 아마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을 거고 아마 기소까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자,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민주당이 전당이 전사적으로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섰을까? 뭐 그렇지 않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사실 일정 부분 정치적인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가고 당대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을 만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결국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단죄랄까 이런 시도 자체가 이제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구조가 형성돼 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가 됐고 그 현실 속에서 야당의 당대표,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불러서 조사해서 기소까지 갈 수 있는가? 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그냥 인정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하겠습니다만 사법당국도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무적인 판단 하에 결국 여야가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대여 투쟁만 전개하다 보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득이고 2024년 총선에서 그게 유리한 구도로 이어질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양강 구도가 깨지고 2024년에 정말로 다시 다당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토양과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도 이렇게 지금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의 의석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예. 이런 위기감을 본인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심이 있단 말이죠. 예, 박 교수님은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반사 효과를 노리지 않겠다. 반사 효과가 아니라 오로지 민생, 이 실력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반사 효과도 제대로 못 얻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제대로 실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정도 지지율 떨어졌으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앞서야 됩니다. 근데 못 얻고 있거든요, 반사 효과를.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여당에 대한 공격이 부족해서 반사 효과를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여당을 때리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때리면서도 야당이 때리면은 그럼 니들은 일 잘했냐? 몇 달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직은. 예. 그러다 보니까 반사 효과가 가지 않는다.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대한정당이 되는 이재명 대표의 취임사처럼 그렇게 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 입법들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7대 입법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넓게 형성한 건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 전향적인 그런 그 민생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야 정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여야의 행보 무엇보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여야 모두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